신입 학연교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숙소와 비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숙소는 먼저 이전 학연 선생님께 2023년까지는 제가 있을 거니까 저에게 연락을 해서 숙소를 해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숙소라고 해도 내가 살아보고 직접 봐야 좋은 거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루트는 숙소를 위해서는 우선 여기 에어비앤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노비사드라고 해서 재밌어요. 이름이 노비사드. 그래서 sad, 영어로 SAD거든요. 물론 슬라보로는 다른 말이지만 sad, 슬퍼하지 마세요. 이렇게 처음에 세종학당 기준으로는 나 유럽에 갈 거야. 제가 그랬긴 한데 나 유럽 갈 거야. 이제 프랑스 가서 달팽이 요리 먹고 잉글랜드 가서 축구 보고 라고 했는데 세르비아 검색을 해보면은 여자 배구에서 그 사람들이 인종차별한 거, 김연경 친구인 그런 사람 나오고, 조코비치의 고향 이런 세르비아, 혹은 코소보 내전 이런 말이 나와서 큰일 났다, 포기해야 되나 생각하지만 노비사드는 노비셋, 슬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학당장님은 이제 언어센터장이고, 어떤 학당들은 부총장급 되는 사람이 학장으로 있으면은 과연 그 사람들 일을 할까요? 그냥 명목상 돌아가면서 앉아있는 그런 학당도 있는 반면에, 노비사드 학당 같은 경우는 학당장님이 세르비아인이시고 영어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영어를 되게 잘 하십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에 큰 불편함이 없고, 비자 문제는 제가 필요한 여권 사본이나 이런 것을 메일로 보내달라 해서 보내주니까 모든 것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해결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것만 보면은 되게 그런 도와주려는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은 비자 문제를 해결을 안 해주면 자기들이 귀찮아진 걸 아니까 해결해 주는 건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자 문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숙소 문제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라는 어플을 먼저 받으셔서 일단 제가 학교 주소를 정확히 알려줄 테니까 학교 주변에 에어비앤비를 잡으셔서 부동산 문제를 그래서 선생님이 언제 노비사드에 오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집값이 너무 올랐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인들이 밀려온다고.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유럽에서 러시아를 지지하는 단 하나의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은 세르비아라 그러거든요. 언어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1, 2, 3, 4, 5, 중국어로 2, 2, 3, 4, 일본어로 1, 2, 3 비슷하잖아요. 이거보다 더 비슷해요. 같은 슬라브어를 쓰기 때문에 러시아인들, 특히나 세르비아는 문자를 키릴 문자와 알파벳을 병기하기 때문에 그런 러시아 문화권이 강하고, 지금 러시아가 전쟁이 났으니까 우크라이나 난민들도 있지만은 러시아에 있으면은 징집될까봐 그렇게 해서 나오는 러시아인들도 많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세르비아는 친러시아적인 나라고, 러시아인들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너무너무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집만 하더라도 신축이고, 그러니까 혼자 살기에는 조금 비싼 가격일 수도 있는데 3명, 4명 살기에는 전혀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집도 이제 부동산에 올려놨을 때 그 부동산 중개인 아줌마가 말하기를 러시아인들이 한 300~400통은 전화가 왔다고 그래요. 하지만 이 집주인 사람께서는 이렇게 이 집은 좀 1명, 2명만 썼으면 좋겠다, 여러 명 있으면은 시끄러울까 그런 걱정도 있고, 여기가 도심지에서 걸어서 5분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외곽에서 좀 조용하게 한적하게 그런 사는 문화인데, 여러 사람이 살면은 시끄러워서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Are you Russian? 너 러시아 사람이야?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상황으로는 집값이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숙소 같은 문제는 첫 번째 에어비앤비를 사서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의견은 그런 건데, 그 전에 전임 선생님과 연락이 되시면은 그냥 한국인들이 원하는 집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임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구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선생님이 딱 세르비아에 내렸을 때, 아마 세르비아에서 한국에서 오는 직항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공항에 내렸을 때는 수도에 공항이 있습니다. 베오그라드 수도에 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기차로 3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지만, 처음 한국에서 오셨을 때는 2년간 살 짐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짐이 있겠죠. 그럴 때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여기는 개인 택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보기란에 인터넷 사이트를 첨부를 해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구글에 베오그라드 노비사드 택시 치면은 상당히 많은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돈으로 한 55,000원, 약 6만원 돈이면은
개인 택시기사가 공항에서 선생님을 이름표를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체코에서 오는 게 직항이 밤에 도착하는 거여서도 연착이 되고 해서 밤 11시쯤에 도착했는데도 기사가 제 이름을 들고 있었고 짐 캐리어 2개까지 다 들어주었습니다. 공항에 베오그라드 테슬라 공항에 내려서 노비사드까지 갈 때는 짐이 있다면은 개인 택시 타는 것을 추천드리고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 캐리어 2개 타고 기차 캐리어 프렌들리한 기차는 아니거든요. 빨리는 가지만은 그냥 구글에 베오그라드, 벨그레이드, 노비사드 택시 치면 많은 사이트들이 나와요. 그 사이트 중에 하나 가격을 보시고 제가 말한 5만원 돈, 5만 5천원 돈, 약 6만원 돈의 가격은 중간대 가격인 것 같아요. 돈 문제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오실 때는 가능한 유로를 많이 챙겨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세르비아에서도 예를 들어 제가 얼마 전에 자전거를 샀거든요. 자전거를 산다든지 비싼 물건들 집세를 내는 것은 유로로 하는 게 일상적입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한국에서 뭐 물건 살 때 한국 원화보다 일본 엔화가 더 가치가 높고 지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안정적이니까 엔화로 물건을 산다 하면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겠지만 여기서는 제가 물어봤어요. 왜 너희들은 유로화로 거래를 하니? 그러니까 자기 나라 돈은 가치가 제가 볼 때 최근 5년간은 폭락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자기들은 그래서 일을 할 때도 월급을 유로로 받는 것을 선호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실 때는 특히나 뭐 유로는 환율 우려도 잘 되기 때문에 유로를 가능한 한 많이 챙겨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뭐 세르비아 돈은 디나르라 그러는데 체코 코로나는 제 블로그에 썼듯이 부산에서도 환전을 할 수 있었지만 디나르는 한국에서 환전한다는 건 아마 불가능할 것이고 게다가 여기 오면은 환전소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환전 수수료가 없습니다. 100% 없는 건 아니에요. 한 90% 정도 없으면 그냥 환전 수수료 없이 그날 환율 적어 놓거든요. 그거 보고 바꾸면 되는데 10%는 우리가 외국인이니까 사기칠 가능성도 있겠죠.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유로화를 가져오시면은 값비싼 뭐 집값이나 뭐 좀 큰 물건들을 살 때는 유로화로 받기를 원합니다. 파는 사람들이. 하지만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세르비아 돈 디나르를 써야 되는데 환전소가 뭐 부산말로는 천지백갈이다. 그래서 뭐 많이 있다. 어딜 가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실 때는 유로를 가능한 한 많이 챙겨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게다가 정말로 환전 수수료 없습니다. 신기하죠? 한국 같으면은 하다못해 체코만 하더라도 환전 수수료를 떼먹을 건데 여기는 환전 수수료가 없어요. 필요할 때 환전해서 쓰는 그런 자주 쓰는 자국민들도 그렇게 쓰는 거 보면은 그 외국인이라고 차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누이 말했듯이 한국에서 오실 때 비바 체크카드를 하나 가지고 오시면 정말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아직까지 그 IC 칩이라서 삽입해서 쓰는 게 많은데 여기는 NFC라고 이제 무선 원격으로 갖다 대는 카드가 일상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바 체크 카드 쓰시면은 툭 터치하는 거 쓰면은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여기는 애플페이가 돼요. 삼성페이는 안 되더라고요. 삼성페이는 뭔가 마그네틱을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삼성페이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애플페이는 되기 때문에 애플페이 아직 한국에서 안 되기 때문에 한국 은행을 통해서 애플페이를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테크 유튜브는 아니니까 네이버에서 독일 유학생, 특히나 독일 유학생들이 많이 쓰니까 저도 독일 계좌를 하나 카카오뱅크처럼 독일 계좌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독일 계좌나 아니면 리투아니아 계좌 등을 하나 만들어서 이런 EU권 계좌를 하나 만들면은 애플페이가 써지니까 여기서도 세르비아에서도 현금 쓸 일이 제 집 앞에 빵집 같은 경우는 진짜 맛있어요. 현지인들만 가는 그런 집이라서 카드 기기 아예 없습니다. 배짱 장사해도 될 정도의 그런 집은 현금을 내고 그거 제외하고는 카드가 됩니다. 그리고 애플 핸드폰을 쓰신다면 애플페이 하나 들고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모든 생활이 가능합니다. 휴대폰 같은 경우도 저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는데 확실한 것은 e심이 됩니다. 일렉트로닉 심이 되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한국에서 볼 때 알뜰폰 1004 요금제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한 달에 1004원 정도만 내면은 한국 번호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해외 사는 한국 번호가 왜 필요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간혹 해야 되는 본인 인증 때문에 1,400원 내면은 번호 유지가 되기 때문에 e심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e심을 쓰시면 됩니다. 세르비아에서 유명한 통신 회사들이 가장 큰 통신사는 저도 쓰고 있는 예텔이라는 곳이고 두 번째는 MTS, 세 번째는 A1 있는데 예텔 같은 경우도 선불제, 후불제가 있는데 저는 선불제를 추천을 드립니다. 후불제 같은 경우는 2년 약정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2년도 우리 세종학당 파견 경우는 2년이 맥시멈이잖아요. 하지만 그 말이 기간상 2년이지 연수 듣고 출국하고 또 비자가 나와야 그 2년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상 그 2년을 다 못 채우고 1년
짜리 계약해봤자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선불제 요금제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선불제 써도 저 인터넷 무제한 쓰거든요. 한 달에 요금이 10,000원입니다. 약 10,000원이면은 인터넷 무제한으로 써요. 우리가 전화할 일은 앱으로 충전해서 쓰면 되기 때문에 한 달에 10,000원에 대신에 5G는 아니고 4G입니다. 4G만 해도 우리 쓰는데 아무 문제 없고 한 달에 10,000원 선불제로 썼을 때 가능한 이야기고 제가 이렇게 eSIM 이야기했는데 저는 아이폰을 쓰기 때문에 듀얼 심, 물리적으로 듀얼 심 이 하나의 앞뒤로 두 개 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당연히 됩니다. 이런 참 대단한 갤럭시, 대단한 삼성 혹은 멍청한 애플인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께서 갤럭시를 쓰고 계시다면은 그냥 여기 와서 eSIM 안 쓰고 그냥 심 2개 꽂으면 되거든요.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그 아이폰을 홍콩에서 산 것이 아닌 이상은 하나의 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심에는 한국 우체국, 알뜰폰, 천사폰 요금제 쓰시고 예텔 혹은 A1 다 돼요. eSIM 같은 경우는 한국이 조금 안 쓰고 있는 거지 하다못해 이런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세르비아도 쓰기 때문에 보편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참 부러워. 갤럭시나 뭐 다른 중국 핸드폰 쓰시는 분들도 다 듀얼심, 물리적으로 듀얼심이 됩니다. 예텔이 가장 광범위하고 많이 쓰이는 회사고 예텔 기준으로 다양한 요금제가 있는데 선불제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에 30일에 10,000원이면 인터넷을 말 그대로 무제한입니다. 100 몇십 기가인데 계속 유튜브 틀어놔도 보기 힘든 그런 개념이거든요. 노비사드와 베오그라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서울은 모르겠는데 하다못해 부산만 하더라도 자전거 도로가 있기는 한데 있어도 잘 안 지켜지는 것처럼 베오그라드도 그렇게 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 안 지켜집니다. 하지만 노비사드 같은 경우는 자전거 도로가 지켜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물론 차도 많이 타요. 하지만 차는 여기도 막히거든요. 차 막히고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 차 막히는 것보다 그리고 저희가 뭐 외국인으로서 차를 탄다는 거 쉽지 않은 선택인데 아무튼 베오그라드에서는 자전거 프렌들리가 아닙니다. 차들이 쌩쌩 다니기 때문에 무서워요. 하지만 노비사드는 자전거를 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잡고 숙소를 구하실 때도 인터넷상에 보면은 2, 3일 지난 그런 매물들이 있어서 전화해보면은 다 팔렸어 라고 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바는 에어비앤비 하나 잡아놓고 도심지 가서 부동산 가서 저도 정말 운이 좋았던 게 이 집도 상당히 경쟁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요구를 했는데 200명, 300명의 러시아인들이 보고 싶어 했고 러시아인이 다 걸러내더라도 이 정도 옵션이면은 외국인들이 살기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봤으면 아마 제가 이 집을 못 들어왔을 거예요. 다만 근데 저는 그냥 가보자 해가지고 일일이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왔는데 집이 필요하다. 최소 그래서 1년 계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 아줌마가 이 집 주인 아저씨한테 전화해서 처음에 저를 뭐 한국 사람이라길래 북한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만큼 세르비아는 이렇게 친중, 친러의 나라이기 때문에 뭐 북한 사람도 있는가 봐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북한 사람이라 해서 그 집주인 아저씨도 신기해. 북한 사람이라고? 한번 만나볼까? 그렇게 해서 저를 그냥 한번 만나보자고 했는데 어떻게 집 계약을 하게 돼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 가세요. 부동산 가서 그냥 생각하는 가격 그다음에 뭐 조건, 숙소에서 가까워야 된다. 하지만 세종학당이 다뉴브 강, 도나우 강가에 있기 때문에 그 강가이자 센터에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살고 싶어하는 그런 지역에 학교가 있어요. 서울로 치면은 교대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집이 잘 없다고 그럽니다. 특히나 이런 내륙 국가들, 바다가 없는 애들, 서울 사람이 똑같잖아요. 부산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강 그거 뭐가 좋다고, 바다에 비하면 잽도 안 되는데. 그렇지만 그거는 바다가 있을 때 하는 소리고 바다 없는 사람들은 강에 환장하는 것처럼 이 나라 사람들 똑같아요. 그 강가에 살려고. 학교도 바로 강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 바로 옆에 건물에 좋은 집을 찾는, 신축을 찾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에어비앤비를 잡아놓으시고 발품을 팔아본다 그러죠. 그것을 추천드립니다. 물가 같은 경우는 제가 서두에 말했었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가 2,200원이다. 끝! 잘 이해가시죠? 다만 특이한 것은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전제품, 특히나 저는 애플을 좋아하기 때문에 애플 제품은 한국보다 체코보다 여기가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넌 EU이기 때문에 관세가 더 붙어요. 사람이 생존에 필수적인 물건이다. 그 물건이 없으면 사람이 죽는다. 예를 들어 먹는 것 이런 것들 물가 엄청 쌉니다. 하지만 그게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 예를 들어 제 그 핸드폰 애플 카드 지갑 같은 경우 저 산지 한지 1년 정도 지나서 가죽이 돼서 헤어졌거든요. 사고 싶어서 봤는데 한국에서는 79,000원 돈이면 살 수 있는 개념을 이 나라에서는 14만원, 15만원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럼 내가 뭐 호구도 아니고 이걸 왜 사야 되나 싶은 거죠. 그래서 언젠가 제가 EU 국가 여행 갈 때 그냥 가서 사오려고요. 뭐 헝가리나 크로아티아나 가면은 거기는 EU기 때문에 관세가 덜 붙어서 싸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능한 한 많이 사서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국이 더 싸요. 애플 제품이나 가전제품들은 뭐 특히 없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가전제품들, 사치품에 대해서는 더 비싸기 때문에 반드시 사서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정말로 궁금했었던, 제가 세르비아로 가야 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돼? 나 궁금했던 것이고, 반드시 챙겨 오셔야 될 물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독면입니다. 방독면. 이 뭔 개소리야! 우스갯소리긴 한데 담배를 너무 많이 핍니다. 제가 그러니까 외국인의 삶으로서 hate, 싫어한다는 말을 잘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담배는 너무해요. 해도 너무합니다. 길거리에서 피는 건 예사. 실내에 들어가도 뭐 예를 들어서 이 자리는 금연석인데 저 자리는 흡연석입니다. 실내에 같은 공간에 칸막이가 없어요. 칸막이가 있어도 의미가 없잖아요. PC방 가면은 흡연장 주변에 가면 냄새 막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내 흡연, 눈물이 날 정도로 화가 나서 눈물이 나는 것도 있지만 담배 연기가 너무 매워서, 저도 카페 가서 노는 거 혹은 뭐 작업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카페를 안 가요. 가면은 담배 냄새 배기가 걱정이고 뭐 냄새야 그러다 치도 건강에 안 좋다는, 여기는 실내 흡연, 음식점 가면은 그 조리사가 이렇게 조리하면서 담배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독면을 꼭 챙겨 오시는 게 선생님들의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뭐 우스갯소리인데, 실내 흡연은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길거리에서 엄청 많이 피고, 엄마가 신생 안고 담배 피우러 가서 이렇게 엄마가 안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앞으로 매는 거 하면서 담배 피고 신생아 있는데 피고 갑니다. 저는 순간 이런 것들이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의사 집단들이 로비를 해서 담배라는 것을 나쁘다라고 해서 자기들한테 어느 이득이 있는가? 그 의사들이 과연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나 싶을 정도로 담배를 엄청 많이 펴대거든요. 그래서 좀 싫어요.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 담배 꺼라 말할 수도 없고, 실내에서 식당에서 담배 피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야 담배 꺼라고 말을 하려고 해도 스티커가 있습니다. 금연구역이라는 스티커가 아니고 흡연구역이라는 스티커가 식당에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그 나라 문화니까 존중을 해야겠죠. 제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그래서 저도 제가 담배를 끊었지만은 체코에 있으면서도 이 담배 피기 풍경 좋고 담배만 나겠다 생각했는데, 세르비아 오면은 그냥 천국입니다. 그냥 뭐 길거리 가서 담배 피워도 상관없고, 실내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담배 피는 것도 따로 뭐 눈치 보고 뭐 흡연장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앉아서 재떨이가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은.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간접 흡연자라면은 최고입니다. 흡연자시라면은 최고의 국가고, 비흡연자시라면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 학당에 대한 이야기는 솔직히 저도 지금 여기 온 지 채 3주 정도밖에 안 되어서 아직까지 정상 수업을 하진 않고 문화 수업만 잠깐 가서 제가 뭐 도와주는 문화 수업이, 그러니까 그 세종학당의 문화 수업이 아니라 문화 아카데미라고 해서 한국에서 파견 오시는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걸 보조해주는 역할밖에 안 해봤지, 아직은 제가 수업을 안 해봐서 노비사드 학당이 어떻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차차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잠깐 약 한 달, 3주 정도 살아보면 느끼는 것은, 여기는 과거에 오스만 엠파이어, 오스만 제국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터키의 문화권이라 해서 조금의 더 동양의 문화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가장 좋은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화장실에 배수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배수구. 한국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생각하겠죠. 당연히 화장실에 배수구가 있지 무슨 소리야 라고 하지만, 서유럽에 여행을 가보시거나 서유럽에 살아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하다못해 서유럽이 아닌 중유럽이라 분류되는 체코마저도 화장실에 배수구를 따로 두지는 않거든요. 그냥 샤워실 있고 욕조 그런 데만 있고 그 외에 배수구를 두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그 샤워하다가 물 튀는 거에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조심해야 수밖에 없는 문화니까. 근데 여기만 배수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청소할 때 그냥 뭐 샤워기로 쉬쉬쉬 하면 물이 알아서 내려갑니다. 그런 것만 보면은 여기는 오스만 제국이고, 사람들의 머리카락 색감만 하더라도 뒷모습 보면 한국 사람인가 할 정도로 흑발들이 많아요. 그리고 눈동자 색도 많이 섞여 있지만은
체코와 비교했을 때도 터키 같은 경우 항상 동서양이 50대 50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동양의 문화가 한 30, 서양의 문화가 70, 3대 7. 체코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딱히 동양의 그런 느낌은 거의 없어요. 그냥 여기는 서양이구나 라는 느낌이 강한데, 비행기 타면 1시간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프라하에서 벨그레이드까지. 그런데도 이렇게 오스만 제국의 문화이기 때문에 음식만 하더라도 그리스 음식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 터키 문화가 섞여 있다 보니까 동양인인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더 여전히 얘들도 서양 애들입니다. 유럽이고. 하지만 화장실에 배수구가 있다는 자체가 참 별거 아닌데 참 되게 편했어요. 과거 역사적으로 오스만 제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아시아틱한 문화가 있다. 그 외에 궁금한 것들은 제가 차차 더 영상으로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혹시나 제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잘못 말하거나 제가 말을 좀 다르게 해서 궁금증이 있다, 잘 이해가 안 간다, 혹은 너 틀렸어 라는 것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의 이제 남은 1년 정도의 파견 생활을 세르비아에서 잘 마무리하고 다음 선생님들이 오실 때 그나마 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No be sad, 슬퍼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 영상의 취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그리고 하나 또, 여기가 슬라브 언어이기 때문에 저는 체코어를 열심히 배웠는데 비슷합니다. 숫자 세는 것 똑같아요. 체코어로 예덴, 드바, 츠리, GTC, 비엣. 얘들도 제가 예덴, 드바 하면은 이해하더라고요. 똑같아요. 체코에서는 인사를 도브리덴 하는, 여기는 도브라단 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